학습 처방 현장 점검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. 어떤 교실에 갔더니 아이들 표정이 모두 다 무표정한 거예요.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건 힘든 표정도 아니고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뭐 하기 싫다, 짜증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표정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이거 뭐지? 왜 아이들이 감정이 읽히지 않지? 아이들의 왜 정서가 보이지 않지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.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무감정하거나 무기력한 아이들. 오늘은 무기력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무기력한 아이들은 왜 무기력한 것 같으세요? 일단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좀 무기력해지지 않을까요? 아이들이. 네. 근데 그 아이들이 무기력하다라는 게 그냥 완전히 자기들의 디폴트 값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아이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,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요구를 얼마나 안 들어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? 좀 오랜 시간 지속돼야 아이들이 무기력까지 갈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좀 계속 요구를 하다가 안 되고 이제 진짜 안 되는구나 해서 포기하는 지경까지 가야 그래야 아이들이 무기력한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요? 자,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? 전제가. 전제가요? 잘 모르겠어요. 요구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나요? 아, 요구를 안 할 수도 있는. 당연하죠. 그럼 어떡해. 그럼 어떡하냐고. 요구도 안 자, 그래서 우리가 성향을 배우는 거잖아요. 성향을 배우는 이유는 학습 정서가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학습 처방 그 자격 과정을 개설해서 이제 교육을 했었잖아요. 네. 마지막에 이제 그 과정을 듣던 모든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건 이게 성향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아이의 모든 행동을 성향으로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. MBTI처럼. 이게 예를 들면 너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너 어떻게 반응을 해? 너 대답을 들어보니까 넌 T구나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린 자꾸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. 그런데 정서라는 측면은 정말 감정, 이 안에 쌓여있는 심리, 심지어 이 아이 자기조차 모르고 있는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측면을 해석할 때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원천적인 성향이나 이 아이의 기질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무기력한 아이들이라고 표면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이면에서 일어났던 그 학습 정서가 거기까지 오는 이유는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럼 본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? 제가 약간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. 맞죠? 네. 그러니까 항상 그 정서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. 내가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되니까 얘도 그러지 않았을까? 라고 이제 동일시하는 게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. 그렇죠. 제가 꽂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확 꽂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자, 반대로 얘기를 해봅시다. 요구를 하지 않는 아이는 어떤 성향의 아이일까요? 자립심이 강한 아이일까요?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? 아니면 우리 그 학습 처방 자격 교육할 때 뭐라고 했어요?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다. 그렇지. 그런 아이들이 요구를 할까요? 선생님에 대한 정의를 선생님이 시킨 거니까 이건 뭐 말을 할 수 없고 그렇지 토를 달 수 없고 하는 게 그냥 기본값으로 세팅된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규범적인 아이들. 그렇죠. 그런 아이들은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무기력해졌다? 맞나요?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정서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 아이의 학습 정서가 무너져 있어요까지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시작됐어요를 이렇게 파악해 보려면 성향 검사나 이 아이의 기질 검사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. 드러나는 부분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게 정서도 마찬가지고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서가 반영되는 것이 태도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태도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. 예를 들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한 문제를 풀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. 이게 태도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정서는 그 태도 이면에 감춰져 있는 감정인데 이 아이는 왜 한 문제를 풀고 가만히 앉아 있게 되었을까가 정서인 거예요. 일반적으로는 진짜 하기 싫어하는구나. 공부 더럽게 안 하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고. 아니면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서 흥미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많아요. 그렇죠. 사실은 제가 그 현장 점검을 할 때 파악됐던 상황 중에 그런 아이도 있었거든요. 너무 잘하고 똘똘한 아이예요.
근데 얘가 막 교재 자체에 막 낙서를 해놓은 거야. 그래서 너 이거 왜 낙서를 했어?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아이의 힘들어요 라는 학습 정서의 표현은 뭐였을까요? 지겨운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재미없어요. 그죠?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. 네. 힘들다고 하는 게 몰라서 힘든 건지 네. 하기 싫어서 힘든 건지 아니면은 계속 내가 아는 걸 하고 있으니까 학습에 흥미가 떨어져서 힘든 건지 이건 다 다른 문제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정서라는 코드는 사실은 굉장히 쉽진 않다. 근데 오늘의 주제는 무기력한 아이들의 특징, 무기력한 아이들은 왜 무기력해졌는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오는 원인은 과도한 요구, 과도한 과제에 대해서 이미 어차피 못할 것 같으니까 무기력해진다. 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그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맨날 90점 이상을 맞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 100점을 항상 맞게 그렇지. 바라시나 왜 틀렸어? 이 말을 먼저 한 듣는 개만 거지. 틀려도 만족을 못하니 맞죠. 그럼 내가 그동안 맞았던 남은 뭐 19개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의미가 없어지는 없고 거죠. 그쵸? 틀린 한 개만 계속 속상한 일이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계속 그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으로 가는 거예요. 이래도 어차피 안 시키지도 않을 거고 내가 학원을 안 간다고 해서 안 보내지도 않을 거고 내가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뭘 하겠어요. 버티자. 심지어 100점을 맞았는데 그럼 너가 100점을 맞았으니 그보다 더 위의 단계를 한번 해보자.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. 100점을 맞았어 엄마. 그래?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야? 다 100점 맞는 시험 아니야? 이렇게 되는 거죠. 너무 슬프지. 그러니까 그 슬픔과 좌절과 내가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 감정에서 무기력함이 가장 많이 발현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기력한 아이들의 원인은 다 어떻다? 다를 수 성향별로 또는 환경별로 어떠한 상황별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무기력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들여다본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 있는 거예요. 너무 안 됐지 않나요? 네. 뭔가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하는 과제를 달성했을 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거나 또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더 재미있다,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 이런 뿌듯함과 성취감 또는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? 결국 이 정서 능력을 바꿀 수 있는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.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나는 이것을 수행해낼 수 있고 내가 수행했을 때는 좋은 결과로도 돌아온다 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을 길러주는 것이 학습 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